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부터고, 오늘은 이 기출문제 분석인데, 작년에 뭐 많이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7거까지 5개 분석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분석해 오라 그랬는데, 각자도,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왜 합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지, 뭐,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석한 거 하고, 내가 분석한 거 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석 목적은 어쨌든 합격인데, 합격하려면 다른 거 없고 뭐 해야 돼요? 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뭐, 귀신같이 찍어갖고 객관식 문제니까요. 그렇게 합격하든지.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뭐 쓸데없이 많이 해갖고 어떻게 돼요? 합격할 것 같으면, 문화를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공부를 조금 해갖고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합격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합격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 기준으로 한 75에서 뭐 국회가 83점이었어요. 국회는 상당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적게 뽑고 그런 것도 있고. 7급은 70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하려면은 80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잘한 게 되면, 그런 이제 다른 걸 똑같이 놓고 봤을 때는 한 85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85점만 받아도 된다면은, 3개 틀리도 상관없잖아요. 3개 틀리면 85점이니까요. 그래서 75점이 뭐 평균 뭡니까? 서울이 75점이었으니까 국가직은 76점이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을 더 많이 뽑아요. 신문 봤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고. 그래서 또 합격하기 더 좋은 기회고, 커트라인은 더 낮아질 수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놓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내가 분석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출제됐나,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출제된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거는. 출제되지도 않은 건 맨날 공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무엇이 출제됐는가를 보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출제되었나, 이거예요. 그냥 DPL만이 나왔다. 아래 세기가 나왔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었나, 이건데, 그럼 이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출제되었나에서는 커밀은 너무 이제 뻔하니까,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쉽다 그래요, 정보보고론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카페에 있고 죽겠대. 왜 그렇느냐, 이거죠. 분석을 잘못해서 그래, 이거는. 근데 내가 이제 보안을, 카페에도 계속 올려놨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문 사회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직. 근데 앞으로 가면서는 이 자연 과학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훨씬 이쪽이 많이 출제돼요. 예를 들어, 보안은 암호니까 공무원 국어 가갖고 이제 자연 과학적인 거는 암호 알고리즘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어 공무원 돼갖고 암호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안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어떤 알고리즘. 대부분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되는데, 그럼 이제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되는 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하나 적으면 이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안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정이에요, 이게.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예? 인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예? 서명을 하잖아. 서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명을 하면은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꾸로 그러면은, 그럼 인문사회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럼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면은 인정을 하는데, 거꾸로, 서명을 하면은 인정만 할 수 있습니까?
서명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시험에 나오잖아. 이거 뭐가 있어요? 내가 서명을 했으니까 내가 안 했다. 발뺌을 못 하죠. 그거 해주는 게 부인 방지 기능이잖아요. 부인 봉쇄. 근데 서명을 함으로써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오는 거. 사지선당형이니까 3개니까 내기 좋잖아요. 무결성을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명을 했을 때 이거는 잘 알아 사람들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게 그러니까. 근데 서명했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내용이 인문사회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시작된 게 뭐 대칭키가 있고 대칭키는 암호 알고리즘 시험이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거는 작년에 누누이가 있고 암호 자연과학적으로 암호 알고리즘 시험에 놓으면 DPL만 이게 나옵니다. DPL만 뭐가 나옵니까? 키 교환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RSA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다른 거 다 치우고 요걸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걸 기본 틀로 해서 뭐가 된 거죠? RSA. 이 RSA를 모방한 게 라빈이에요. 그 라빈 이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하고 또 하고 싶으면 이거 해라.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어느 시험에서. 간단하게. 그랬을 때 이 암호 알고리즘하고 연관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런 틀 형식으로 돼 있죠. 전부 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걸 이 사람 이런 걸 제시한 걸 이걸 틀로 해서 RSA에 놓고 모방했으니까 이 3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서이겠어요? 뭐 이런 게 서이겠죠. 예를 들어. 그 이런 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시험 어느 정도 알아놔야 돼. 이 정도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인문사회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잘 공부를 하되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뭔가 하나 나왔을 때 서명했을 때 서명은 뭐 법에서는 인정을 하기 공인인정서 요렇게 국한시켜 놓아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 주변을 정확히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물어봤어 이제 이거 2개는 쉬워. 무결성 이제 하면 얘를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아버지가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예? 쭉 해서 맨날 내가 이 장남은 1원만 해라 내 이랬었잖아요. 근데 1원 안 하고 장남은 100만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라 이렇게 유서를 써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서명을 해놨어. 아버지 이렇게 서명을 해놨어요. 현실에서. 그러면은 아버지 죽었어 이제. 유서를 누가 가장 먼저 봅니까? 아무래도 장남이 옆에 있다 보면 아버지 돈 많이 유서를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또 보니까 아버지가 몇 조 원인데 내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래서 이 만자를 조로 고쳐버렸어. 예? 장남 100조 원 하고 나머지 사이 하나를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변조잖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변조했을 때 무결성이 어떻게 돼요? 위배된 거죠, 이제. 그럼 변조를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어떻게 돼요? 필적 감정을 통해서 변조된 사실을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유서는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에서 종이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아버지가 말이죠. 유서를 손으로 안 썼어 이제.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로 썼습니다. 아래 한글로 써서 요렇게 딱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아래 한글로 했기 때문에 장남이 보고 만자를 100조 원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필적 감정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무결성이 위배된 걸 어떻게 알죠? 예?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 많아,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좀 지우고 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아버지가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이에요. 개념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서명을 아버지 이렇게 서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장남이 만자를 100조 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서명이 이 형태가 안 되고 다르게 되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예? 그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명은 이거야. 그래서 이걸 위조하게 되면 안 맞게 돼요, 이게. 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하고 손으로는 서명을 하든 인감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걸 자꾸 찍지만 컴퓨터에서는 한 문서에 대한 서명은 유일해야 돼, 이게. 그래서 서명을 놓는 건 뭡니까? 전자서명 요건에서 재사용 뭐가 있어요? 불가 있죠, 이게. 이 한 번 사용한 건 또 사용 못하는 다른데 이거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세 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 이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서명을 한다는 거는 사용되는 게 지금 이런 데서 사용되는 기반이 뭐죠? 기본적으로? 물론 서명에는 공개키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대칭키로 할 수도 있고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죠. 키 사용하는 건. 근데 서명은 공개키 기반으로 해야만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왜? 비밀을 어떻게 돼요? 대칭키 기반으로는 비밀을 뭡니까? 공유하지만 공개키는 이 개인키는 어떻게 돼요?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명은 기본적으로 뭐로 공개키 기반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칭키 기반이나 해시 함수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키를 공유함으로 제3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제3자, 정인이죠, 예를 들어. 중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안 쓰이는 거예요, 잘, 이거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여기서 더 할 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공개키 기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실제로 암호보다는 뭐라고? 서명을 하기 위한 거, 이게. 그랬을 때, 시험에 보면 무결성은, 이거 두 개는 주로 이걸 넣는데, 무결성은 서명 말고 뭐로 넣습니까? 해시 함수로 넣죠. 이제 이건 어저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공개키는 이 문서가 짧은 거는 상관없는데 문서가 길면 어떻게 돼요? 예? 길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개키 기반으로는 긴 문서에 어떤 조작을 변화를 주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적은 거는 상관없어. 이 큰 장문, 긴 문서는 여기 어떤 뭔가 조작을 해서 작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요 큰 걸 작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예? 해시 함수잖아요. 그리고 요걸 메시지 다이제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이제 그래서 요 작은 거에다가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긴 문장에서 해시 함수를 적용해 갖고 작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해시 함수 이거는 직접 연결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핑거 프린팅이라든가 워커마트는 연결돼야 되고 직접.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 대부분이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그냥 안개에서는 안 돼, 이게. 이게 다 연관을 가지고 더 이야기할 게 있죠, 예를 들어 이게.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어떻게 출제되냐 이거죠. 크게는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돼요. 자연과학적인 보다는. 그러면 인문사회적인 걸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자연과학적인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도를 하자. 자, 그럼 크게 지금 어떻게 출제되었나를 내가 이야기한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더 작게를 다르게 분류하면 내 생각 이렇게 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됐나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면은 내가 보니까 이 중복으로 많이 출제돼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여기 있는 내가 이 해설도 다 했고 이러니까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못지않게 내가. 그럼 이래 잘 보면 어떤 문제가 막 중복이 뭐냐면은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된 게 지방직에서 출제되고 서울시에서 국회에서 출제되고 7급에서 출제된 게 그대로 국회에서 막 출제돼요. 문제를 분석해봐요, 이게. 100문제 딱 갖다 놓고 내가 이래 이제 해설을 한다고. 중복 출제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100문제라 그러면 중복 출제된 거 빼고 나면 한 50문제밖에 안 되는 셈이 실제로. 예를 들어 20문제 하면 정보 보안에서 100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그만큼 중복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출제 안 된 게 한 이만큼 또 있어요. 좀 더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 맨날 책이 없다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인 패턴. 나도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7급에서는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통합 프로세서 UP.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죠? 이상한 게 하나씩 나오는 거 있어. 이거는 뭐겠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뭐 내가 많이 들었어. 선생님 책이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왔고 안 가르치는 게 나왔대. 그거 다 뻥이에요. 그 사람 공부 안 했다는 뜻이야, 이게.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교재에 보면 내보고 교재에 없다. 다른 교재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노랗게 했는 이런 내용이 교재에 있는 책은 절대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이걸 공부를 해가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책만 두꺼워지고 시험장에 가면 하나도 안 나와, 그거는. 다음 시험에. 그거 왜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런 책 왜 사오구나, 이 말이에요. 이 시중에 그런 책이 있다가 기출됐다 그러면 책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책이 뒤에 넣어. 책만 더 두꺼워져서. 그리고 책이 두세 권 막 분건이 되고. 그러면 그걸 다 보고 또 시험에 안 나오고 또 다르게 나왔어. 그럼 또 집어넣어. 빼지는 않고 계속 집어넣어. 백화점 식으로. 만물상 같은 그런 책들. 앞뒤가 안 맞으니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출제돼도 절대로 나는 안 넣습니다. 이거는. 다음 혹시 나오더라도 5년 후에 나오면 뭐야? 의미가 없습니다. 책이 안 넣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는 뭐냐? 크게는 인문사회적으로 보안을 기준으로 하면 출제되고, 작게는 이 중복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알아야 돼, 100% 공부할 때. 몰라서 되는 하나도, 아무리 내용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부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볼 때 이것만 정확히 공부해도 한 50점에서 60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할 필요 없어, 이건. 이것도 한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중에서도 좀 어쩌다 하면 어려운 건 안 해도 돼요, 사실. 하지 말고. 한 이 정도만 이렇게 해도 내가 볼 때 얼마나 오느냐. 합격 점수 넘어간 한 80점 나오고 85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따라서는 90점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안 해도 시험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고? 작게는 70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게는 90점 이상, 95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출제된 걸 잘 놓고 뭐 간혹 출제되는 거 이런 걸 잘 분석하면은 그렇게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내가 적어온 게 뭘 적어왔냐면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어렵겠지만 쉬운 게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같이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볼 때 쉬운 게 한 평균 70%는 돼요. 예? 이게 30%밖에 안 되면 보통 어렵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틀려서 떨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뭐 어쩌다 한번 노는 거라든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이것만 정확히 맞추고 뭐 상식적으로 한두 개면 더 맞으면 80점은 노니까요. 그랬을 때 이 쉬운 거는 곧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중복 출제된 거예요. 자꾸 중복 출제된 건 맨날 눈에 보니까 쉬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분석해 보면 이제 그다음 마지막 하나를 이거 지우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출제가 잘못된 게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의 신청은 일부를 하는데 이거는 이 출제자의 뭐라 그럴까 무관심이라 그럴까요? 어떤 출제자 역량의 문제. 과연 출제자 그게 있나 이거죠. 그 문제 하나 출제하는데 돈을 한 1원밖에 안 주는 모양이야. 그럼 문제 출제하라고 하면 20문제 출제하는데 20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돈 20원 주는데 내가 그냥 대충 출제하지. 뭐 정성을 다해서 안 할까네, 예를 들어. 문제 출제 하나 하는데 뭐 1억 원씩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출제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20문제만 출제하면은 얼마예요? 떼부자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내가 보니까 이 출제 오류는 다 그거예요. 교수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대학교 다녀도 되겠나 싶어, 이게. 그래서 이 출제 오류가 이제 곧 피해자가 있겠죠. 이 출제 오류의 피해자는 합격 가능권 학생이에요. 아예 뭐 출제 한두 문제 오류 나와도 떨어진 사람은 출제 오류에 관심도 없어. 어차피 내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합격 가능권인데 왜 이게 그 합격 가능권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가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이 답이 없어. 또 답이 두 개야. 그래서 막 시험 시간에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럼 5분씩 막 지나가 시간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많이 들어 이게.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 있다. 이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문제가 돼. 모르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최근에 그 국회도 이제 오늘도 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그래 더 문제 합격 가능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지니까 보상을 누가 해줘 이거? 이 사람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그 내가 볼 때 수능하고 비교,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어느 게 중요해요. 수능은 대학교 가는 거 뭐 대학 서울대 나와도 백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볼 때 공무원 시험은 그 직급으로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수능에서 문제 출제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 타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이게. 근데 공무원 시험은 뭐 출제 오류가 엄청나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아무 무사하게 이게.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수능 시험처가 서울대 가면 어떻게 돼요? 좋아서 난리를 불려 내가 볼 때. 근데 공무원 시험도 그래요. 고등학교 나와갖고 서울시 공무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좋아해요 지금 예를 들어. 그러면 아들 많아 그러면 우리 아들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선을 보이려고 그러고 난리야 또 이것도. 그래 달라 그러니까요. 그 어떤 이런 거. 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또 오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출제 오류가 된 게 있고 내가 평소에 쓰는 거하고 다른 게 막 나옵니다. 그거는 시간을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그냥 통상적인 우리 뭐 그런 걸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야기할 거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 내가 이제 분석해 본 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볼 테니까요. 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어제 뭡니까? 어제 했으니까 국가직은
출제 오류가 된 거 하나만 분석할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다음 일에 분석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국가직 페이지가 그 757쪽입니다. 보안 문제. 나머지는 이제 분석 안 할 거고 757쪽 펴보세요. 자, 757쪽 보면은 밑에 그 대칭키 암호 다 주의 봤습니까 이거? 대칭키 암호에서 시도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돼. 나도 그때 국가직 시험 치고 뭐 다른 거 한다고 그 뭐 자세히 안 보고 이 신청 기간 지나갖고 이걸 봤어요. 보고 이제 또 누가 이야기하길래 뭐 책에 내가 뭐 시간 동기화가 돼야 되는 써놓으니까 뭐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저께 시험 우리 모의고사 봤잖아요. 시도 응답 인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럴 때 대칭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대칭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책에는 보통 이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시도 응답 인정은 비밀을 어떻게 돼요? 나는 알고 좀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 대칭키에서는 어저께 했는 개인키, 비밀키가 뭐가 되겠어요? 비밀이 되고 비대칭키에서는 뭐가 비밀이 되겠어요? 개인키가 비밀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비밀이잖아요. 그럼 해시 함수에서는 해시에서는 2가지가 있죠. 키 있는 해시 함수, 이거는 키 있는 해시 함수를 써야 돼요. 왜? 비밀. 키 없는 해시 함수는 어떻게 돼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 있는 해시 함수에서는 비밀키. 이거는 디지털 설명은 개인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는데 시도 응답에서 대칭키를 이용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대칭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표를 이용할 수가 있고 비표는 그 뭐 난수 같은 거 말고 타임 스탬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타임 스탬프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시간을 일치시켜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일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시험에 놓으면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해시 함수는 그 프로전 책에도 보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한 몇 가지를 나중에 살펴볼 건데 그랬을 때 757쪽에 그 밑에 17번에서 3번 보십시오. 그 사용자 시간과 인정 서버의 시간이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걸 비표를 이용한 대칭키 암호 시도 응답 인정은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표를 이용하지 않고 타임 스탬프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건 문제 오류 맞잖아, 이게. 주로 이제 내가 그 타임 스탬프를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나를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 그 할 말이 없잖아, 이게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가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해가 몇 페이지,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먼저 거기 1번 한번 봅니다. 758쪽에서 위에 거는 어제 설명했어. 똑같은 거 이거는. 자,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주장하는 사람, 주장자를 클라이언트라 그래. 그리고
검정하는 사람. 이걸 서버라 그래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갈 때 개념은 우리가 저런 뭐 은행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접속할 때 그거잖아요. 접속할 때 내가 이 접속의 개념이 내가 접속을 시도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는 인정이니까 접속을 시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접속을 시도하니까 시도 값을 보낸다 그러잖아. 예. 그럼 서버가 너가 한번 너가 맞는지 예? 인정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 이 시도 값으로 뭐를 보낼 수 있다고? 101 이런 걸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시도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시도 값 이게 예? 비표냐? 예? 뭐라고? 어떤 시간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비표다 난수열 아무도 모르는 101을 그랬을 때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대칭키를 이거는 대칭키 기반에서는 서버가 비밀키가 뭐냐? 비밀키가 뭐 001이다. 그럼 이 비밀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001을 이거는 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가 이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자가 받아갖고 010을 받아갖고 뭐 간단하게 이제 XO와 연산을 한다. 그럼 X와 연산하면은 0 다르니까 1. 그래서 요렇게 보내줍니다. 응답을 보내줍니다. 응답 값으로 뭐가 넘어갑니까? 요게 암호문이잖아요. 0, 1, 2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갖고 0, 1, 1이잖아요. 받아갖고 역시 뭘 해봅니까? 해독해봅니다. 같으니까 뭡니까? 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자기가 보내준 거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정자가 주장하는 너가 요걸 알고 있구나. 보내주진 않았어. 알고 있구나. 어저께 설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놓으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753쪽 밑에 1번에 비표를 이용하는 방법 봅니다. 보면은 그 단계에서 보십시오. 처음에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접속 시도하는 걸 말해요. 그랬을 때 그 밑에 단계 1은 뭐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시도 응답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기죠? 프로잔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 응답 인정에는 사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도 응답의 절차는 시도 값을 보내주고 응답 값을 보내주는 이게 기본 원리다 이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쭉 내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번에 759쪽에서 2번에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시도 값을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 지금 12시야. 예를 들어. 그럼 여기도 12시야. 같이 시계가 일치가 돼 있어. 그 타임 스탬프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이 12시면은 검정자가 알고 있는 시간하고 주장자가 알고 있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일치시켜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시도 값으로 12시라는 걸 보내줄 필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내줘도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시도 값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고 그럼 이제 12시라는 걸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면 똑같은 의미야. 0, 1, 0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것만 보내주는 거야. 이게 이제 타임 스탬프 시도 값이 타임 스탬프 값이야 이게. 그러면 이 현재 시간을 암호화해서 보내주는 암호 값을.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이게 뭡니까? 보내준 걸 해니까 놓으니까 현재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장자는 현재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12시인데 막 보내주다 보면 이게 12시에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자꾸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에서는 막 빛의 속도로 되니까 이게 거의 안 지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애가 발생하고 지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뭡니까? 원타임 패스워드. 이런 거 이제 여러분 그 토큰 쓰잖아요. 이게. 그 시간을 이용하는 그게. 그거는 만약 12시라면은 12시 전후한 앞뒤의 약간의 차이는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칭키를 이용한 시도 응답 인정에서는 비표하고 현재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비표를 이용할 때는 시계 일치 안 해도 되지만 시간이니까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오류가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61쪽 한번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분석해 보면은 19번 문제.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물론 이거는 앞으로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저께 안드로이드 이런 거 이야기했듯이 뭐 윈도우 이런 등등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윈도우 인증에서 잘 나오면은 그 뭐 LSA, ARM, SAM 뭐 발음도 잘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써놓은 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생각에 내년에 올해를 위해서는 나왔지만 할 필요는 없으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틀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위에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S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보안에서는 시큐리티, 보안이잖아요. 온갖 때 S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 ID가 아니고 SID고. 그래서 처음 보면 무슨 내용도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제일 끝에 뭡니까? 감사 메시지를 생성한다. 감사가 뭐예요? 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검사한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감시하고 감독하고 검사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1, 2, 3, 4에서 4번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4번 할 사람은 없죠. 공부했으면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을 놓고 봤을 때 먼저 3번을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가 뭐예요? 계정이잖아요. 계정이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내가 내 계정이 있어야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내가 그거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계정은 은행으로 말하면 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그럼 계좌에 돈이 100만 원 들어있어. 그게 계정이에요. 그러면 돈이 100만 원 들어있을 때 내가 그 돈을 찾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 찾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계정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상하게 이제 그래 해놓은 게인데 그 개념. 그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내 계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면 내 계정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계정이라는 거는 컴퓨터 하는 사람은 기본이 잘 알잖아요. 이게 관리자 계정, 일반 유저 계정, 인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3번은 계정이지 그 위에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번 보면은 SRM에서 M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니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모른다고 뭐 이 정도 영어 단어는 내보다 더 잘할 거고, 이런 거 모른다고 나왔을 때 재빨리 읽어보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밑에 영어 단어 찾아보고 관계되는 거 있겠죠. 최소한 그걸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50%는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풀이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내가 이제 7급부터 해볼게요. 하고 50분 하고 요리 실라 그러니 잘 되니 7급을 지금 다 하려는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7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어요? 70점 정도밖에 안 되죠. 내가 그 7급 통계를 보니까 응시자가 한 700명 되는데 한 600명은 전부 가락이더라고. 공부를 하는 모양이게. 그래서 일부만 좀 해가 뭐 어떻게 그 7급 적성 안 났고 뭐 조금만 어렵게 넣으면 60 몇 점 되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다 풀지는 못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는 전체적인 분석하면서 설명할 거는 좀 하고 그럴 테니까 7급 문제가 무조건 어려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848쪽입니다. 848 가갖고 1번 거기에 작년에 26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33명을 합격시켰어요. 요사이 공무원 시험에 그래. 서울시도 그랬잖아요. 몇 명 채용해놓고 2마리 채용하고, 국회도 뭐 3명 그랬다 4명 채용하고, 그 국회에서 4명 채용하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급도 33명 채용했으면 정말로 많이 한 거고, 옛날엔 10몇 명씩 밖에 안 됐잖아요. 요사이 20명씩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전해갖고, 뭐, 떨어지면 뭐 상관없잖아요. 그럼 1번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예? 여러분 지금 시험 쳐도 7번 문제도 70점 받을 수 있어요. 암만 안 받아도. 잘 보면은. 2번도 어떻게 돼요?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잖아. 다 분석해. 서비스 거부 공격은 2번이 뭡니까? 가용성 문제잖아요. 1번은 뭐 부인방기 너무나 쉬운 거고 3번은 이제 법에 대한 거는 법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때 이건 반반입니다. 내가 볼 때. 법규 맞추는 거는. 이 법규를 보면은 첫 해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막 3개 내지 4개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온 데도 있어요. 물론 나도 작년에 모의고사 볼 때 막 법규는 안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첫 해에는 법규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법규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딱 보니까 많이 나온 데가 2문제고 안 나온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법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규 문제는 일단 가볍게 지나갈 테니까요. 법규는 잘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것도 뭐 방어하니까 방화벽을 말해요. 1번은 뭡니까? IDS는. 탐지잖아요. 2번이 방화벽입니다. IPS. 이것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IPS 종류는 많죠. 근데 요사이는 그 밑에 해설해 보면 제일 밑에 현실적으로 IDS하고 IPS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보면 그 안철수가 만든 V3도 있죠. 탐지도 하고 뭡니까? 차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법규에 대한 문제 넘어가고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었고 6번은 읽으면 3초 내로 맞출 수 있잖아. 예? 그래서 많이 맞출 7급도 70점 넘게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페이지 7번도 다 맞출 수 있어. 뭐 역할 기반. 예? 너무나 우리 많이 하는 거 강제적. 뭐 상업적으로서는 클라크 윌슨 모델 2번째. 그 다음에 군에서 쓰는 거, 벨, 라파둘라 모델, BLP 모델,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해서. 그래서 이것도 7번도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8번도 공격키 기반 구조 문제입니다. 기억에 왜 틀렸어요? 모든 인정기관하고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5군데인데 아주 쉬운 문제. 기억, 모든 거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얼에 폐기했을 때 인정기관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어떤 상인들이 이 폐기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인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은 틀렸어요.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래서 8번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9번 문제는 내가 별도로 빼놨어. 봤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크게 강조 안 할 거고 말이죠.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거마다 해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뒤에 그 부록에 내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부록에 보면은 873 더 넣으려고 그러다 자꾸 책이 두꺼워져서 못 넣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거라든지 잘 안 나오지만 어떤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넣어놨는데 그리고 873쪽에 보면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악용 다르게는 오용 그 밑에 이상 또는 비정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놓은 시험 물론 앞으로 놓아도 이거보다 크게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놓는 IDS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직에서 나오고 지방직에서 7급에서 나오고 오만 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래 알고 요 내용 나오면 여기 보고 나중에 그랬을 때 이 뭐 이상한 소리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실을 이제 알아놓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854쪽에 10번. 이것도 다는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1, 2, 3, 4 다 알아야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먼저 답을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이 몇 주소를 뭐 했어 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가용성 문제니까요. 그러면은, 3번은, 2번은 잘 알아, 포맷 스트링. 근데 이제 1번은 버퍼, 오버프로 나는 거는, 내용이 프로그램시 뭐 경계 값을 검사하고 노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 맞느냐?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잘 모르니까 다른 걸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경계 값이 뭔지는 잘 알 거고 소공에서 다루는 거 100점, 성적이라면 100점까지만 되겠죠, 0점에서. 101점, 99점, 이런 경계 값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해갖고 뭔가 처리할 때 그 경계 값 부분에서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이 되었을 때는 그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 오류가 발생되겠죠. 그 오류가 발생되다 보면은 함수 호출에서 어떤 버퍼가 5%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점프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 10번도 뭐 틀린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보면 거의 맞추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이거는 그것만 공부해도. 그 다음에 11번은 IPN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또 했고 그 다음에 IPN 알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읽어보면 어려운 거 없고 이 정리해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12번 또 허니팟 다른 데서는 어제도 이야기했고 이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노출시켜야 돼요. 12번. 그 다음 13번 보안 공격에서 적극적 소극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맞출 수 있죠. 공부만 제대로 정리했으면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 14번도 뭐 특별한, 이거는 틀리십시오, 놓으면. 1년인지 3년인지 어떻게 다 알아, 이게. 다,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릴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웜 모르는 사람 없고, 예? SMS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또 너무나 많은 IP 시큐리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앞으로 너무나 잘 나오니까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다음 16번은 탁 읽으면 5초 내로 나오는 겁니다. 1년 시간 빼고는 답이 그냥 나옵니다. 예? 대칭기 찾는 거 시도 모르는 사람 없고 17번은 영어 단어 보고 맞춰야 되는데 반반입니다. 뭐 컴퓨터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 이런 건 예를 들어요. 예. 그래서 뭐 틀릴 수 있다고 보고 18번은 뭐 틀릴 수 있는데 뭐 너무 막 이게 7급에서 놓은 게 국회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SSL에서 이래 뭐 전달자 역할하고 뭐 등등 하는 게 4개 중에서 그 레코드 프로토콜 그 다음 페이지 해설을 봅니다. 앞으로 해놓으십시오. 이거는 이 정도는 그러면
SSL 그 뒤에 해설해 놓은 거 보면은 전송청하고 응용청 사이에서 작동되는 거잖아요. TLS는 SSL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서브 프로토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서브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레코드 프로토콜이에요. 나머지 그 위에 3개는 이 레코드 프로토콜 뭐 하는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상세히 내면은 되게 헷갈리고 문제 내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렵게는 공부하지 말고 그 전송청하고 응용청 사이에서 작동되는 프로토콜이 4개가 있다. 그 중에서 그 밑에 전달 역할,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레코드 프로토콜인데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압축, 분할 등등 이런 걸 수행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프로토콜이 그 위에 3개가 있다. 그럴 때 그 보조적인 프로토콜 3개의 용도는 약간씩 다른데 뭐 이건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그 보조적인 프로토콜 3개가 뭡니까? 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랬을 때 뭐 글자 내용으로 정리하든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 정도로 넘어가십시오. 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럼 큰 줄기만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알아놓고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9번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암호 공격 방식 4가지죠. 그랬을 때 이거는 실제로 해커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암호 시스템이 개발되었을 때 그 암호 시스템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걸 말합니다. 그 잘못 생각하면 이거 그래 생각 안 하고 이거 읽으면은 이게 되냐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해커가 이 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암호문 단독, 알려진 기지 평문, 선택, 평문, 선택, 암호문. 그리고 그 암호문 단독이니까 암호문 하나만 딱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암호 시스템이 깨지냐 안 깨지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지 평문이니까 알려진 평문.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알려진 평문하고 선택 평문 차이는 뭐냐? 그냥 공격자에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가 한번 깨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 평문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깰 사람이 직접 선택한 반대로 차이점. 그리고 써놓은 게 있어. 밑에 선택 평문은 공격자가 직접 어떻게 해요? 평문하고 암호문 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기지 평문 공격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다 이거죠. 차이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선택 암호문이니까 공격자가 이제 암호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내가 글자 적은 이대로 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저런 책에 나는 가능한 저런 유명한 책에 있는 걸 최대한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넣은 거 이거는 그런 거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이게 시험장 하면 되게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냥 보기 1, 보기 2로 나눠서 그냥 기억이 바로 밑에 붙여놔서 빨리 읽을 건데 그러면 기억이 암호문 단독이니까 그 A번 읽어보면 암호문 단독만 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미음을 리얼을 한번 보십시오. A, B, C, D네요. 선택 암호문 리얼에 해당하는 D를 보면은 무슨 이래 좀 뭐가 안 맞아. 선택 암호문에 해독자가 암호문 복구기에 접근할 수 있어 일부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직접 임의의 암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다음에 말이 다 기니까 그 다음에 20번 문제 침입 차단 시스템 유형입니다.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해주긴 해줬는데, 이걸 내가 봤을 때, 한번 보자. 종단 대 종단.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답을 말이죠. 3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써놨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확실히 설명 안 해서 하긴 했는데, 보통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패킷 필터링, 그 다음에 스테이플, 그 다음에 응용. 내가 주로 이것만 많이 설명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응용총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TCP, IP 3, 4층이고 이거는 7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회로, 서킷, 요게 이제, 근데 이거는 내가 읽어보니까 지금 현재 잘 사용 안 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크게 강조를 안 한 부분인데, 작년에.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통신을 할 때, 그 중간에서 이제 방화벽이죠, 요게. 방화벽이 있으면 이 방화벽 역할에서 이 역할은 그냥 헤더만 보고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이냐 그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상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뭐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접속하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접속이 안 되죠. 예를 들어 그 헤더만 보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내용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막 중국으로 지금 막 유출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 내용을 보고 중요한 자료는 안 보내는 거, 잘하는 거. 그럴 때 이 응용은 요 방화벽이 그 어떤 개념이 된다 그랬어요. A에서 요 방화벽까지가 한 세션은 바뀌고 다시 요 방화벽에서 어떻게 돼요? B까지. 그래서 원래는 한 세션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게 20번 문제에서도 두 번째 동그라미를 말하는 요 내용은 두 개의 TCP 연결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간단히 읽으면은 그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상세히 설명했어. 이 부분은 중간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이 회로하고 이 응용은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세션인데 중간에서 한 세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걸러내서 보낼 건 보내고 안 보낼 건 안 보내는데 이 회로 이거는 말이죠. 내용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검사하지 않고 응용은 뭡니까? 그 패킷 내용을 다 일일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도가 어느 게 빠르겠어요? 이 밑에 게 속도가 늦겠죠. 내용을 다 검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회로 기반은 내용을 검사 안 하고 세션을 중간에 연결을 하니까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제 방화벽에서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늦은 시절은 이걸 쓰고 싶어도 못 썼어. 근데 지금은 컴퓨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을 검사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같은 데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쓴다 그래요, 이게. 예? 의미가 크게 없더라, 이게 내용을 검사 안 하니까. 속도 빨라도. 그래서 옛날에 성능이 낮은 컴퓨터 방화벽을 썼을 때 어쩔 수 없이 내용은 검사 안 하지만 뭔가 좀 하자. 이걸로는 너무 빈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법을 쓴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 이 기법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게 내용을 검사 안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 예? 우리 회사 직원이 신뢰성이 있어야만이 내용을 검사 안 하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회사 정보 다 빼돌리면 속도가 늦어도 내용을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보면 내가 보니 회로 이 기반은 신뢰성이 있었을 때 뭐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검사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회로 기반의 이런 과거에 썼던 그게 이제 뭐 리눅스인가 기반이 그 밑에 뭐 삭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 이와 같은 유형의 구현 예로는 뭐 삭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뭐 서킷, 뭐 우리나라 말로 회로, 레벨, 프록시, 뭐 방화벽인데, 그래서 그 밑에 뭐 그림 보면 뭐 방화벽 사이에 뭐 삭스 서버가 있고 뭐 쭉 그 설명돼 있고, 그래서 이 삭스가 자바 시스템입니까? 그 뭐 있고 그런 거고. 그 다음 페이지 863쪽에 보면은 회로하고 서킷 수준하고 응용 그 비교해 놨을 때 그 두 번째 점에 보면은 응용은 뭡니까? 내용을 검증하지만 회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검증 절차가 좀 단순한데 그 다음 세 번째 점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회로 플록시는 데이터 내용은 검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신뢰를 요구한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회로 수준은 세션층이라 그래요. 이거는 세션. 내용을 검사 안 하고 이 연결만 중간에서 하니까 세션층 개념이 돼요. 6층. 응용은 7층이라면은.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그랬을 때 내가 문제는 또 내가 이 방화벽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도 분류되는 게 있어서 내가 또 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이 스테이트 풀은 이 패킷 필터링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전달될 때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있어. 이 하나의 메시지를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패킷은 이게 전달하면서 이걸 절단되잖아요. 그런데 P1, P2 이럴 때 이거 패킷 필터링 이 하나하나 관리하는 걸 말해요. 이 전달될 때 하나의 패킷은 독립적이 되잖아요. 그 독립적인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패킷 필터링이라면은, 이 스테이프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 한 세션 전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차이점. 나중에 이제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크게 이 네 가지, 이제 이걸까지 추가하면 이제 네 가지. 잘 쓰지는 않지만, 내가 간단히 말합니다. 패킷, 스테이트 풀, 그 다음에 회로, 서킷. 막 이 회로가 이런 막 돈다는 뜻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그 다음에 응용 네 가지예요. 그러면 요 말 네 가지에서 뒤에 붙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이 좀 달라져서 이게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응용층 방화벽, 회로 방화벽, 스테이플 방화벽, 패킷 방화벽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방화벽이 또 다 게이트웨이예요. 관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시험 문제마다 책마다 보면 이 방화벽이 많은데 뭐 방화벽이라 그러다 프록시 방화벽이라 그러다 게이트웨이라 그러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신경 끄자 이 말이죠.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급을 분석했는데, 그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있어도 공부 좀 안 해도 60점 받을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70점 받겠죠. 암만 안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7급도.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 봤으니까 7급 문제도 다른 거는 아이들은 뭐 정보 보안 있는 거 해갖고 혹시 원래 7급 문제가 내년에 그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하자 그런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고 이제 국까지 뭐 할 테니까요. 예.